여러분들께서는 막권찰장이라는 사자성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막원찰장이란 주먹을 문지르고 손바닥을 비빈다는 뜻으로 한바탕 해보려고 단단히 벼름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프리미어리그에도 다음 시즌을 위해 단단히 벼르고 준비하는 구단이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바로 토트넘 구단입니다. 현재 토트넘은 안토니오 콘테 전 감독을 경질한 뒤 정식 사령탑 선임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유럽 무대에서 주가를 드높인 엔제 포스테코글루 셀틱 FC 감독 선임을 영입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런던 지역지 이브닝 스탠다드는 다니엘 레비 토트넘 회장이 포스테코글루 셀틱 감독에게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고 이제 기꺼이 논의를 진행하게 돼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메일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최근 스코틀랜드 무대에서 성공을 했지만 지난 몇 달간 토트넘의 첫 번째 옵션은 아니었다며 토트넘은 다른 감독들과 협상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감독들이 모두 각자 클럽에 남겠다며 제안을 거절했고 토트넘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손을 내민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즌을 준비해야 하는 토트넘은 이적 시장 계획을 구상하기 위해서라도 감독 선임이 급선무가 됐습니다. 수많은 감독들이 후보에 이름을 올리면서 온갖 추측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현재 셀틱에서 도메스틱 트래블을 앞두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 차기 사령탑 후보로 급부상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스코틀랜드 명문 셀틱을 이끌고 이번 시즌 리그와 스코티시 리그컵을 우승하며 더블을 달성했습니다. 오는 6월 4일 인버네스와의 스코티시컵 결승전까지 승리한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2022-2023 시즌에만 트로피를 3개 들어올립니다. 셀틱 지휘봉을 잡은 이후 112경기에서 82승을 거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곧바로 토트넘 레이더망에 들어왔습니다. 만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의 지휘봉을 잡게 된다면 공교롭게도 다시 한번 대한민국 선수를 지도하게 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K리그1 수원 삼성에서 뛰던 오영규를 원해 영입을 추진했습니다. 오영규는 셀틱에 합류한 이후 현재까지 20경기에 나와 7골을 터뜨리며 감독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토트넘엔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있는데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했던 손흥민은 이번 시즌 다소 부진했지만 그래도 14골 6도움을 기록하며 7시즌 연속 공격 포인트 20개 달성에 성공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 대표팀과 일본 요코하마 F마리노스 지휘봉을 잡은 적이 있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선수들을 굉장히 선호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호주와 일본에서 인상적인 경력을 쌓은 뒤 2021년 6월 셀틱 지휘봉을 잡아 스코틀랜드 프리미어십 2연패를 차지했고 4달 4일 인버네스와 스코티시컵 결승에서 승리하면 트래블을 달성하기에 레비 회장의 기대가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전 토트넘 공격수 피터 크라우치는 최근 후보들이 토트넘을 거절하는 것이 당혹스럽다면서도 현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선임이 유력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 대상이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이면 어땠을까 싶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이렇게 다음 시즌을 준비하고 있는 토트넘은 간판 선수인 해리케인의 이적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년 후 이적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케인과 이별할 수 있는 리스크까지 떠안기로 한 것입니다. 유로스포츠는 영국 데일리 미러의 보도를 빌려 토트넘의 다니엘 레비 회장은 올 여름 케인이 프리미어리그 팀으로 이적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내년 여름 케인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레비 회장은 이러한 위험을 감수할 생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과 케인의 계약 기간은 2024년 여름까지입니다. 딱 1년 정도 남았는데 보통 이런 경우 구단은 빠른 이적을 준비합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이적료 한 푼 받지 못한 채 해당 선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케인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케인의 몸값은 9천만 유로, 한국 돈 1280억 원입니다. 케인의 나이가 30대를 넘었다고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준 꾸준한 활약과 케인의 스타성 등을 생각하면 여전히 가치가 높아 이적료도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은 거액을 포기할 생각도 있고 레비 회장은 케인이 더 오랫동안 팀에 남을 수 있도록 설득할 자신이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재 케인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213골을 기록 중입니다. 이는 엄청난 기록인데 프리미어리그 역대 2위이자 현역 선수로는 1위에 해당합니다. 케인의 다음 목표는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앨런 시어러의 260골 기록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만약 케인이 해외리그로 이적한다면 이 기록을 따라잡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다른 팀으로 갈 수도 있지만 원클럽맨으로서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이 기록을 작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기에 레비 회장은 이 부분을 이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케인을 향해 뜨거운 러브콜을 보내는 구단은 맨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디애슬레틱은 에릭 테나흐 맨유 감독이 케인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음에도 토트넘이 케인을 판매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맨유는 아쉬운 공격력이 약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맨유에서 리그 18골을 몰아쳤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테나흐 감독과 불화 이후 팀을 떠났고
이후 맨유는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올 시즌 맨유는 팀 득점 58골을 기록했는데 이는 리그 전체 7위 기록이고 5위인 토트넘의 70골보다 적게 넣었습니다. 현재 맨유는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어 팀 공격수인 앙토니 마샬과 부트 베로우스트 등이 떠날 것으로 알려져 있기에 새로운 공격수가 필요합니다. 올 시즌 토트넘과 맨유의 성적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먼저 토트넘은 리그 8위로 마감했는데 유럽 챔피언스리그는 물론 유럽 대항전 티켓조차 얻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유럽 대항전에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무려 14년 만입니다. 지난 시즌 성적 4위와 비교해 성적이 뚝 떨어졌고 계속된 부진에 2명의 사령탑까지 떠나보냈습니다. 이탈리아 출신인 안토니오 콘테 전 감독이 경질됐고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감독 대행마저 지난달 뉴캐슬 원정에서 1대6으로 패하자 팀을 떠났습니다. 반면 맨유는 리그 3위에 올라 유럽 챔피언스리그에 복귀했고 FA컵 우승까지 노립니다. 하지만 케인은 우선적으로 토트넘 잔류를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케인은 지난 29일 시즌 최종전이었던 리즈 유나이티드와 원정 경기에서 4대1로 승리한 뒤 우리는 휴식을 취하고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며 팀에 남으려는 듯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케인은 내년에 이적을 추진한다면 얻을 것이 많습니다. 계약 기간이 만료돼 자유계약 선수 신분을 얻을 경우 엄청난 규모의 연봉을 보장받을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팀으로 이적을 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맨유가 아니더라도 케인을 원하는 팀이 많습니다. 올 시즌 토트넘은 부진했지만 케인은 훌륭한 시즌을 보냈습니다. 리그 38전 경기에 나서 30골을 몰아치며 팀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에서 케인이 뛰어난 활약으로 분전했지만 동료 선수들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케인의 토트넘 동료 2명은 올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워스트 11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2022-2023 시즌 프리미어리그 베스트 11와 워스트 11을 각각 선정했습니다. 베스트 11의 면면은 화려한데 투톱 스트라이커로는 엘링 홀란드와 해리 케인이 차지했습니다. 워스트 11도 팬들의 관심을 끌었는데 토트넘 선수가 2명 포함됐습니다. 주인공은 히샬리송과 클레망 랑글레입니다. 토트넘은 올 시즌 18승 6무 14패를 기록하며 최종 8위로 시즌을 마쳤습니다. 지난 여름 거의 전 포지션에 걸쳐 선수 보강을 했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으로 팬들을 실망시켰습니다. 특히 워스트 11에 뽑힌 히샬리송과 랑글레는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 데려온 선수지만 별다른 활약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ESPN은 히샬리송에 대해 지난 시즌 에버튼에서 맹활약한 히샬리송이 올 시즌 토트넘으로 이적할 당시만 해도 큰 기대를 받았지만 실망스러웠고 리그 한 골에 그친 것도 모자라 안토니오 콘테 전임 감독과 갈등도 일으켰다고 꼬집었습니다. 매체는 랑글레에 대해선 바르셀로나와 토트넘 시절을 통틀어 가장 형편없는 시즌이었다고 혹평했습니다. 이렇게 시즌이 끝나고 토트넘 선수들의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손흥민 선수에 대한 경사스러운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지난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게 주어지는 골든 부츠를 손에 넣은 손흥민이 새로운 트로피를 차지할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는 SNS를 통해 올해의 게임체인저 후보를 공개했습니다. 게임체인저는 극적인 상황에서 경기를 완전히 뒤집어 넣은 골이나 플레이를 한 선수에게 주는 상입니다. 손흥민은 지난해 9월 18일 프리미어리그 8라운드 레스터시티와 경기에서 넣은 3골로 후보가 됐습니다. 후반 14분 교체로 투입된 손흥민은 후반 28분 수비 2명을 앞에 두고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오른발 중거리 슛으로 레스터시티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어 손흥민은 후반 39분 왼발 가마차기로 두 번째 골을 터뜨린 뒤 후반 41분 오른발 슈팅으로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 손흥민의 첫 골부터 세 번째 골까지 불과 13분 21초가 걸렸습니다. 손흥민의 해트트릭에 힘입어 토트넘은 6대2 완승을 거뒀습니다. 후반까지 토트넘과 한 골 차 팽팽한 흐름을 이어가던 레스터시티는 손흥민에게 첫 번째 실점을 한 뒤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손흥민을 게임체인저 후보에 올려놓은 3골 중 하나는 이미 런던 풋볼 어워즈에서 올해의 골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손흥민에 이어 김민재도 아시아 최초 대기록 도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김민재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이탈리아 세리에 A 최우수 수비수상에 도전합니다. 세리에 A 사무국이 선정하는 최우수 수비수상은 이번 시즌 리그를 누빈 모든 수비수 가운데 단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영예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지난 2018-2019 시즌부터 시작돼 역대 4명만 그 영예를 안았는데 아시아 국적 선수는 아직 그 영예를 안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상은 세부 지표를 바탕으로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일반에 공개되는 인터셉트나 공중볼 경합뿐만 아니라 공이 없는 상황에서의 움직임과 압박 효율 등도 분석해 수치화됩니다. 앞선 4차례 수상자들 모두 우승팀에서 수상자가 나오지 않았다는 건 팀 성적과는 무관하게 오롯이 선수 개인 지표로만 수상자를 선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김민재는 팀 우승 타이틀을 지워도 수비 관련 기록상에서 다른 경쟁자들보다 앞서는 기록들이 많습니다. 또 우승팀에서 최우수 수비수가 나온 적은 없지만 앞선 4명 모두 센터백이었다는 점은 김민재에겐 호재입니다.
이번 후보에 오른 3명 가운데 센터백은 김민재가 유일합니다. 김민재가 세리에A 최우수 수비수의 영예를 품는다면 이번 시즌 세리에A는 물론 아시아 역대 최고 수비수 입지에 쐐기를 박을 수 있습니다. 과연 손흥민 선수와 김민재 선수가 의미 있는 상을 수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김민재가 수상하지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하고 생각합니다. 김민재의 실력이 너무 압도적이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대놓고 떠날 자원이라 안 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이태리 선수가 유리해 보이지만 실력을 증명했기에 김민재 선수는 너무 신경 안 썼으면 합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상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적이 더 중요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시즌 부진은 단기적으로는 콘테 감독으로 보이지만 진짜 주범은 레비입니다. 선수단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팀을 이 지경까지 말아먹은 게 레비이기 때문입니다. 레비는 케인을 잔류시키려고 케인에게 몰아주기를 했습니다. 자연스레 손흥민은 미끼 역할과 수비를 하면서 골감각이 무너졌습니다. 토트넘의 수비는 원래 개판이고 전부 고력심에 미쳐서 팀플레이를 안 한 결과가 이번 시즌에 드러났습니다. 회장인 레비를 바꿀 수 없다면 손흥민 선수가 이적해야 합니다. 다음 시즌에 케인이 토트넘에 남는다면 손흥민 선수는 이번 시즌과 똑같은 역할을 부여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부디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을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플레이를 펼치길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은 매일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상처 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던지는 말에 상처받지 말고 오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당신에게 잘해주기로 약속해요. 가장 큰 성공은 행복한 당신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